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보통인의 조성호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렌트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아주 힘이 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이 수익형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월세를 좀 주고 임대를 줘서 수입을 좀 올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임대를 놓으려고 할 때 사실 이제 뭐 임차인들을 딱 만나게 되면 사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좀 월세를 좀 깎아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몇 달 동안에 이제 공실이 좀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런 제안을 하게 되면 또 사실 안 들어줄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어떤 그 중개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좀 사장님 뭐 1, 20만 원에 좀 다운을 시켜주세요 라는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그 사정을 아니까 그냥 거기에 또 말에 말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실 해주는 것도 좋지만 공실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것을 해주게 되면 사실 그 임대료 자체가 또 사실 2년 뒤에 예를 들어서 2년 뒤에 또 조금이라도 다운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사실 어떻게 렌트프리를 좀 활용을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10만 원씩 뭐 좀 할인해 줬다라고 임대료를 깎아 줬다라고 하게 되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만 원이고요. 2년이면 얼마입니까? 240만 원이잖아요. 그럼 결국 240만 원에 대한 어떤 손해를 내가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렌트 프리를 예를 들어서 뭐 2개월 내지 3개월 딱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뭐 그 보증 들어오는 그 월세 수익을 이제 사실 무료로 한 달, 두 달, 뭐 3개월 정도 할인해 주면 사실 그게 더 효과적이라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장기적으로 2년 동안에 어떤 10만 원씩 뭐 20만 원씩 다운돼서 이렇게 할인되는 가격을 좋아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한 두 달이나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정도를 내지 마라 라고 공짜로 써라. 그러고 나서 임대료는 깎지 마라 이렇게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쪽으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실 이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임대료는 깎아지지 않고 중요한 것은 렌트 프리를 준 기간만 무료로 사용하고 임대료는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한번 꺾어지면 다시 이렇게 또 상승시키기가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 기존에 임차 있는 분들한테도 사실 우리가 얘기를 잘해서 임대료 10만 원, 20만 원 올리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사실 얼마의 월세가 있고 얼마의 보증금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상황에서 우리가 10만 원, 20만 원 올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큽니다. 오히려 더 모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고 하게 되면 그 금액에서 좀 더 깎으려고 하고 다운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애당초 이런 부분들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임대료가 꺾어지면 그 부분을 다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예를 들어서 혹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도 사실 우리가 어떤 임대료로 인해서 어떤 그 수익률에 따라서 그 나름대로 이제 어떤 건물 값이 또 정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가 될 때 사실 내가 오히려 더 마이너스 손해를 보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렌트프리를 우리가 좀 잘 활용하게 되면 사실 임차인 분들도 들어오시는 분들도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뭐 월세 자체를 내지 마라고 하면 그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더 고마워할 수도 있습니다. 공실 같은 경우가 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뭐 한두 달 안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가감하게 렌트프리를 사용을 해서 이 공실을 빨리 없애고 이 채우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젊은 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다 계시지만 예전부터 이런 어떤 임대 수익을 좀 하시던 분들은, 이런 사업들을 하시던 분들은 좀 이런 것들을 잘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렌트프리를. 근데 사실 이런 우리가 임대 이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어떤 렌트프리를 상황에 잘 맞춰서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임대 사업하는 데 있어서 공실에 대한 어떤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만 거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고, 나름대로 임대 수익 자체도 우리가 다운시키지 않고 그대로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렌트프리를 잘 활용하셔서 공실도 좀 없애시고 내 임대료 자체를 깎는 어떤 이런 잘못된 방식은 사용하지 마시고 최대한 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 수익률에 따라서 건물값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고 임대료 깎아주시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부통령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임대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또 사실 사람들이 이제 공실이 생겼을 때 그냥 단순하게 부동산에만 사실 이렇게 내놓거든요. 근데 부동산에 내놓는 건 맞습니다. 내놓는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에 내놓지만 어떤 방법으로 내놔야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거든요. 자, 그러한 것들,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같이 저희 부통령하고 같이 공부하시고 방법을 좀 배우시면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저희 부통령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인터넷상에 부통령이라고 치면 아주 좋은 정보 계속 올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